적중강의 25-1강 해산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176조 조문인데요. 시험에서 기출문제 출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해산 명령은 17년도에만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래에는 좀 나오던 문제고 해산 명령 사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이 비교하는 문제로 좀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해산 명령은 우리가 1인 해사도 우리가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해산 명령은 176조 하나 조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에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26년도에 우리가 해사법 총론에서 해산명령을 소홀히 하지 말자. 이런 어떤 것이고요. 늘 이제 소홀히 하지 말자입니다. 언제 한 번쯤 다시 나올 수 있는 어떤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이제 재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22-1강 해사법 총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걸 수정을 하질 않고요. 그냥 내용 조문이 원래 22-1강이 아니고 24-1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2-1강은 24-1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은 뭐 해산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전체적으로 169조에서 177조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좀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1강으로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 분석해서 이제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활용하는 문제는 25강 해산 명령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해사법 총론에서 설명하던 어떤 합병이나 분할, 교환 이전, 그다음에 해산, 청산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문제로 나오니까 주식회사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사법 총론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주식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명회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건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파트예요. 그다음에 다 나와도 유한해서까지 해도 네 문제로 잘 나오지는 않고 세 문제 나오니까 뒤로 돌리고 각종 회사 해가지고 뒤로 돌려서 전부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나와 있던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영역들을 좀 더 좀 빈출되게 나오는 내용들, 요걸 중심으로 이제 강의에서 DD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가 주식회사의 설립부터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주식회사 설립, 요게 끝나면요. 근데 주식회사 설립은 우리가 세네 문제 범위인데 한 문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어느 한순간에 두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재활용이 되면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는데, 주식도 이제 주식 전반적인 어떤 문제하고 종류 주식, 이래가지고 두 문제도 나오고 한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늘 한 문제 이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제 우리가 주식을 설명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일부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강의한 거는 공개하고 강의하지 않은 거는 다시 새롭게 강의하면서 요거는 우리가 제 책을 산 분들한테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떤 것이 이제 새로운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설명들을 선생님들이 상법 이론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5, 6개월 막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설명하면서 또 설명하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어떤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정통으로는 맞죠.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어떤 방식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론적인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상법 지무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문을 맹글고 있잖아요. 거의 이게 8, 90%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이왕에 나왔던 기출 영역을 분석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당해년도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우리가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지문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그 얼떨떨하고 그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문 기출 지문하고 상법 조문을 같이 섞어서 잘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갈 어떤 부분이고요. 이 해산 명령은 조문 하나 가지고 충분히 독자적인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한 번쯤 다시 우리가 조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출출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기왕에 설명한 거를 재활용하고 여기서는 기출문제 분석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